자,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바로 붙는 영상 우리가 이제 보실 영상이 오늘 오전에 찍은 거였는데 그 사이에 이 디애슬렉틱 쪽에서 약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클리시아랑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해리케인이 뭐 이러다가 중간에 말 게 아니라 진짜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예 토트넘 쪽으로 복귀를 생각을 좀 안 하는 느낌까지 든다. 이게 뭐 이게 대단히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다기보다 이런 거는 뭐 약간 흐름을 기자들이 뭔가 듣는 상태? 뭐 들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케인도 강경한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아주 강력하게 토트넘에 복귀하지 않겠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케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은 그리고 레비는 여전히 팔 생각이 없고 특히나 PL 클럽 내에서 케인을 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에 따르면 해리 케인은 지금 굉장히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사협정에 대해서도 케인의 경우에는 계속 그래도 나랑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케인 쪽을 약간 얘기하는 기사들은 인용을 했지만 레비 본인은 아니다. 그 신사협정 한 적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전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해리 케인이 과연 이걸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한 이치에는 어쨌든 계약 기간을 아직 3년이나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 있으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맨시티와 케인 간에 교감이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야 강경하게 나가. 우리가 너네 토트넘이 원한다는 그 비드 금액을 맞춰줄게라고 했어. 그래서 1억 6천만 파운드를 들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주원이 형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돈 더 가져와. 그러면 그러니까 레비가 만약에 맘먹고 안 팔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팔 수도 있다고. 그쵸? 진짜 돈 생각 안 해. 물론 그렇게 하는 바보가 왜냐면 기업을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면 결국에는 이제 주판화를 굴려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주도권을 토트넘과 레비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케인이 좀 강경하게 나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건 토트넘에 팔 거라는 보장이 생기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케인에게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이 뒤에 붙을 영상은 토트넘 팬들과 그다음에 구단과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그 다음 영상에 이렇게 오늘 영상이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지금 원래 월요일에 찍어놨던 영상이 저희가 안 나가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찬우 형이랑 지금 이강인 산프도리아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고 지금 또 아스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로메로 오피셜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찍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리고 베네치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찍어놓은 게 있고 그건 이제 아마 아예 그냥 주 말 쪽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 슈퍼리그 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이게 워낙 대형 이슈다 보니까 다른 뉴스들을 잡아먹고 있어서 속보가 워낙 소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이후의 영상들은 우리가 오전에 찍은 영상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봐야 됩니다. 토트넘의 현재 지금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떤지 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토트넘 상황 체크합니다. 뭐 지금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단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궁금하죠. 팬들의 반응도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구단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구단은 상황을 인지하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유력한 기자인 댄 킬패트릭이 그대로 소식을 전했는데 토트넘은 해리 케인에게 매우 실망했다. 공대장인가요? 실망 안 할 수가 없지. 아마 나는 토트넘이 케인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구단은 크게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내부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알 사람은 다 알죠. 근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구단이 이걸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굳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여론전 펼치고 이럴 이유가 없고. 그건 싸움이거든요. 그냥. 서로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야. 특히나 이 선수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남는다 쳐. 그럼 다독이고 일단은 한 시즌 내년에 이적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시즌은 잘 써야 될 거고. 이거 뭐 막 그 예전에 리베리 사태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근데 나는 결국에는 남게 되지. 그러면 케인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토트넘도 박아두고 안 쓸 수는 없어. 일단 전력감이니까 네. 써야죠. 그래서 이런 좀 넓게 봤을 때 토트넘은 그냥 이 일 뭐 알 사람은 다 알고 내부의 이야기들 다 전해주고 있지만 구단 자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휘말리지 않겠다. 그래야지 오히려 길게 보았을 때는 토트넘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굳이 구단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킬패트릭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규정 위반으로 벌금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후연 불참 그리고 본인이 출근해야 되는 업무를 직접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단결근이거든. 그렇죠. 이거는 계약의 문제죠. 그 왜 예전에 램파드 초반에 떴을 때 그 룰 이만큼 있는 거 있었잖아. 되게 빡빡하게 썼던 거.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램파드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지. 네, 그때 그 규율 잡았을 맞아. 때. 그래서 보면은 레비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불참 날짜가 길어질 시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결국 누적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되겠죠. 킬패트릭은 그 벌금 규모가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이번 어떤 이적 그것 때문에 되게 징계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거를 싹 걷어내고 보면 원래도 훈련에 불참하거나 지각한 벌금이에요. 그럼요. 이건 우리나라 클럽들도 그런 게 다 그런 있으니까.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자금의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더 뭔가 약간 와 이거 진짜 둘이 싸우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처럼 흘러가지만 뭐 아주 벌금 무는 게 큰일은 아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있는 원래 기본 룰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가끔 이제 그 기사들 보면은 누가 후연장에서 자주 지각한다 이렇게 막 선수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 공개적으로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지각하는 대로 벌금을 계속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인데 하필 케인의 사례가 너무 큰 지금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식이 좀 전해주고 있고요. 현지 반응도 보겠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일단 케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잃었다라는 그 SNS상의 어떤 언급글들을 볼 수 있었고 무례하다. 케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 이러면 팬들의 지지를 못 얻는다니까. 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는 군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스날 그 아주 아기 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토트넘으로 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때 아마 뭐 결국에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안 되고 절로 넘어갔거든.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 토트넘 팬들한테는 가장 이제 기분이 나쁜 말이죠. 너는 군어다. 그만큼 이제 크게 실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와 센 거지. 그 예전에 제가 가장 저는 북런던 더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니까 내가 뭐 현지 상황을 어떻게 알아? 현지 팬들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알았다니까. 금연 광고야. 금연 광고인데 한 명은 토트넘 유니폼 입고 한 명은 아스날 유니폼 입고 있는데 금연 광고인데 더비 라이벌이잖아. 서로 담배를 권하는 게 금연 광고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야 너 담배 펴 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런던 이 라이벌 의식이 강한 게 요건데 케인한테 군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적을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반페르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통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분야의 주장 완장을 차도 되는 건 사실 솔 캠벨이거든요. 솔 캠벨 넘버원이죠. 그랜드슬램이야. 솔 캠벨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나갈 때마다 이적료를 단 한 번도 안기지 않고 모든 팀을 이적했대요. 이거 그 탕아야 탕아. 약간 마티우 플라미니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유로운 스타일인데 캠벨도 봐봐라. 더비 라이벌 팀인데 주장이 FA로 직전 날까지 남겠다 그런 다음에 나갔어. 그 다음에 아스날을 갔죠. 거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근데 지금 느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설사 이적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줄 테니까. 근데 지금 느낌은 되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 새끼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거 캠벨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물론 캠벨은 이 부분에 올타임 넘버원급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들어오세요. 자, 주원이 형이 중간에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제가 이거 축구 얘기하려고 정말 빨리 왔어요. 케인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해리케인 지금 이미지 똥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꼭 하려고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선수가 계약기에 남아 있는데 그게 징징대면서 훈련 불참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많이 봤죠. 네. 근데 해리 케인이 왜 훈련을 불참했을까? 해리 케인이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토트넘 유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 돈이면 가야 되지 않냐? 보내줘야, 그러니까 이적할 마음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마음이 있는데 저쪽에서 3천억을 불렀어. 그러면 야, 이 정도 돈이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맨시티가 사실 그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토트넘이 그 정도 원한다. 토트넘은 이 정도는 돼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건데 맨시티는 지금 어제 그 얘기한 게 이 정도 비드를 할 것이다 뭐 루머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뭐 이 다음 영상 때 맨시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기자는 그 돈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식으로 과연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너무 땡깡인데. 그렇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지. 이거 완전 지금 솔캠벨 됐다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돈이 이제 지도 이게 비드 이런 루머 이 정도 돈 쓸 거다 맨시티가. 그러면 야 그럼 여기 내가 이적하고 싶으니까 이 정도 돈이면 괜찮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땡깡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군요. 비드 자체가 된 적이 없고 그렇죠. 토트넘은 스탠스는 똑같았습니다. 안 판다. 근데 갑자기 훈련 불참. 사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거든요. 지금. 내가 그럼 지금 잘못 알았네. 그래서 만약에 느낌을. 어제 제가 그 불참의 속보로 나와가지고 찍었잖아요. 그 뇌피셜로 돌렸을 때 해리 케인이 이 정도로 뭔가 땡깡을 치는 거라면 혹시 맨시티와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돈 비드 할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케인이 너무 과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뭐 어쨌거나 제가 뭐 잘못 알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왜냐면 사실 비드를 했다 그러면 케인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래도 근데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요거 그러니까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 3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은 일단 크게 실망을 했고 다들 팀이 잘 나갈 때 너 장기 재계약 그러니까 재계약이 사인한 건 너다. 너 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져라. 책임져야 돼요. 팬들의 반응이고요. 그렇지. 언제나 이런 상황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얘기했던 거 계약 기간. 그럼 계약을 하지 말든가. 그래. 아니면 조항을 삽입을 해놓든지. 그렇죠. 네. 아니 바이아웃을 했을 때 2천억 정도 해놓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협상으로 가게.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사실 레비가 그걸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비판 여론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잉글랜드의 주장이고 토트넘의 상징이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주장, 야 우리나라의 유로 어쨌든 결승까지 올려놓았던 그 주장이 약간 프로로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토트넘 팬뿐만이 아닌 그냥 영국 전체 팬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좀 전체적으로 요 새벽 사이 지나가는 동안에 분위기가 아주 케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건 선수단의 반응은 어떨까, 분위기는 어떨까인데 사실 뭐. 근데 기사들을 보면 팀 분위기가 지금 어떻다,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슨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입막음 시키겠지. 아무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선수도 아니고 그 해리 케인인데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만약에 야 해리 케인 만약에 훈련장 안 왔어.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네, 내가 언제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자, 근데 만약에 형이 이제 은돈벨레야. 그래 새끼 말이야. 딱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적 못했네. 그래서 케인 훈련장 복귀. 3일 뒤에 와. 그러면 뻘쭘해지는 그런 거잖아. 다음에 야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은돈벨레 뭐라 그랬냐? 인터뷰 존나 잘하더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랬었잖아. 뭐 가 야, 너 저로 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은돈벨레는 짜져 있는 그래도 이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김에 리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서 선수단은 그거 크게 동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추측을 하건데 레스터전 기억하시죠? 지난 시즌 최종전 때 그때 손흥민, 알리하고 케인하고 오랫동안 포옹하고 맞아요. 선수단도 약간 케인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듯이 인사를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사도 나왔어. 이거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 아니냐. 왠지 선수단 중에는 케인이 어느 정도 떠날 마음이 컸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일찍 알고 있는 선수들이 좀 다수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건 뭐 해외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그 국내 선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떠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어떤 좋은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2-3주 전에 유로 끝나자마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잉글랜드의 동료들은 케인이 이적을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 같아요. 그게 맨로 기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맨로가 야 봐 내가 맞췄지 막 이러고 막 나서고 그러던데 토트넘 팬들한테 맨로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맞아요. 별로 그렇게 인용할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은 크게 지금 뭐 어떤 반응이 있다 뚜렷하게 전해진 바는 없는 상태고 토트넘은 역시 라포세일을 선언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맨시티가 가장 최근에 제의를 했던 금액으로 알려진 건 1억만 파운드입니다.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 네, 1억 파운드니까 어제 얘기 나왔던 토트넘이 1억 6천만을 원한다는 금액과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커요. 반이 차이 나네. 네, 사실 거의 이렇게 봐도 돼. 이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릴리시랑 같은 값은 아니다, 케인은. 네. 아마 케인 스스로는 너 그래도 나 보내주기로 했는데 1억 파운드면 된 거 아니냐.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야 케인인데 1억 파운드 가지고 안 돼. 안 되지. 받아야지. 네. 어제 나왔던 1억 6천만 파운드의 금액하고 너무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요. 어제는 막 2,500억 원, 600억 그래, 원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죠. 절반가 생각하면 돼. 네. 근데 아마 케인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렇게 제의가 왔는데 너 이 정도면 나 보내줘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 신사협정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케인은 케인대로 행동하고 토트넘은 토트넘대로 당연히 너 보내줄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는 입장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맨시티가 토트넘이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1억 6천만 파운드의 금액을 정말 맞춰줄 수 있는 그래 맞출 것인가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여부인 것 같아요. 자, 이게 결국 변수가 되는 거죠. 요 얘기는 그럼 바로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후기 영상 있습니다. 케인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어제 그거 보셨죠 영상? 네네네. 100대 0. 네네네. 100%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간 편집 봤나요? 야 이러는 거. 네. 그거까지 못 봤는데. 영상 안 본 건데 그러면? 봤는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직후에 나와요. 형 얘기하자마자. 아 그래요? 네. 안 봤죠? 아니 봤어요. 그래요? 띄엄띄엄 봤어요. 네. 저 댓글만 봤습니다. 댓글만. 댓글에 타임라인 찍어놓는 거 위주로 보더라고. 댓글 딱 보니까 타임라인 안 찍혔을 수가 없는데 반응이 좋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형준이 영상 찍었을 때 또 이렇게 또 보고 나서 이 새끼하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왜요? 그 어색함이 저도 모르는 어색함인데. 그랬어? 어제 많이 안 어색했는데?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둘 간의 어떤 그 데이트해야 되는 거를 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원 들어주기 소개팅 못 해주면 형이 자체적으로 둘이 데이트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우리 둘이 데이트요? 머리 가발 쓰고 아울렛 쇼핑, 동대문 쇼핑 막 이런 거. 네. 동대문. 뭐 광고 같습니까? 네. 요즘에 동대문 그런데 아직 많이 사람 많나? 네.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까? 네.